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1교시 들으시나 힘드셨죠? 그래서 저도 한 15분, 20분 정도 하실 줄 알았는데 한 45분 정도 그냥 스트레이트를 하시네요. 그래가지고 놀랬는데 저는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리면은 한 15분 내에 끝내고 바로 여러분들 댁으로 편안하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행정법이라는 과목 자체가 되게 좀 생소한 과목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공부 방법론 이런 거 얘기하고서 바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요 이제 행정법을 가르치는 이재준이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저는 행정사 타이틀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행정법을 전공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처음 학원 강의는 행정사 학원에서 시작을 한 게 아니라 공무원 학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학원 중에서 군무원이라고 하는 직렬을 통해서 처음 학원에 데뷔했거든요. 근데 그 군무원 직렬이 되게 소수 직렬이에요. 소수 직렬이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직렬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강의를 하다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좀 눈에 띄어가지고 점차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올라온 케이스고 지금은 이제 노량진에서 대형 학원 중에 한 군데인 학원에서 강의하고 있고 그 학원 내에서도 가장 수강생 점유율이 많은 그런 강사로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공무원 학원을 준비하는 사람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작년에 행정사도 한번 강의해 보지 않겠냐라고 하는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봤을 때 처음에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흔쾌히 하겠다고 했어요. 왜 하겠다고 했냐면은 첫 번째 뭐 생계가 어려워서 한 건 아니고 그냥 공무원 학원에서도 먹고 살 수 있는데 생계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 첫 번째 제가 대학 다녔을 때 합격의 법학원이라고 하는 곳은 약간 학생들한테 뭐라고 해야 되나 전통적으로 잘 가르치고 합격자를 많이 배출하는 학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합격의 법학원은 이미지가 저한테 굉장히 좋은 예컨대 통신사로 따지게 되면은 대형 통신사 같은 느낌이죠. 뭐 SK나 KT 같은 느낌이었기 때문에 그런 학원에서 내가 강의하는 것도 영광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두 번째는 저는 객관식으로 되는 행정법 문제는 다 풀어본 사람이거든요. 군무원이든 공무원이든 경찰이든 소방이든 행정사는 다 풀어보는데 행정사 강의하기 전에도 행정사 문제는 매년 풀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트렌드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트렌드를 수험생들한테 전달해 주는 것도 굉장히 괜찮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흔쾌히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부터 행정사 강의를 처음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뭐 어쨌든 나름대로 성과는 좀 잘 나온 것 같아가지고 만족하고 있고 또 올해 작년에 부족했었던 거 올해 메꿔가지고 여러분들한테도 또 내년에 좋은 성과 드리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할 거예요. 어쨌든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일단 말씀드리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행정법에 대한 공부를 좀 얘기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아까 1교시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분필은 다 치워버리셔가지고 네요. 자, 1교시 때 1차 과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거든요. 그거 잠깐만 얘기하면은 1차 과목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민법이라는 과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법이라는 과목이 있고요. 세 번째가 그 다음에 행정학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75분 동안 여러분들께서 푸셔야 되는 그런 과목인데 한 문제당 평균 1분 정도 놓고 푸는 되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근데 우리 민법 같은 경우와 행정법 같은 경우에는 이게 2차 과목으로 연결이 되어 버려요. 민법은 아시겠지만 2차 과목에서 민법이라는 과목으로 존재하고 있죠. 근데 행정법은 행정법이라는 과목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사 실무법 그 다음에 절차론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1교시 때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여러분들이 1차 과목에서 기출문제를 열심히 보면 합격할 수가 있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항상 모든 시험은 기출문제에서 출발해서 기출문제를 끝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열심히 10회도 반복하게 되면은 60점 정도는 가볍게 넘으실 수가 있어요. 단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해하고 넘겼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왜? 1차 과목과 2차 과목에서 연결되는데 내가 여기서 이해했었던 내용을 2차 과목에서 서술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냥 그때 논리 전개 순서에 따라 가지고 내가 이해를 하고 있고 풀어내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해를 못한 사람이 바로 그걸 풀어내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1차 과목 때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은 2차 과목 때 그것을 표시할 수가 있어요. 행정법도 마찬가지요. 행정법도 처음에 좀 진입장벽이 높은 건 사실이거든요.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진입장벽이 높지만 내가 결국 이해를 했다.
그러면은 실문법과 절차론에서 그걸 풀어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행정법과 민법은 2차 과목과 연결이 되니까 무조건 기출문제만 봐가지고 합격하자가 1차 시험만 목표라고 한다면 그럴 수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2차까지 특히 동차까지 또 1차 시험을 보고 얼마 안 남은 2차까지 내가 점수를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이거에 대한 이해가 동반돼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해를 위주로 수업하는 것을 제 취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시켜드리도록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해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행정학은 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배울 학자거든요. 행정과 관련된 내용이면 다 행정학이에요. 그러니까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가 민법과 행정법은 법은요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고 그 중에서도 시험에 나오는 것은 정해져 있고 시험에 나오는 것 중에 행정사에 나오는 것은 더더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할 것들이 뭔가 특정되어 있고 거기서 살짝만 살붙여가지고 공부하시면은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학은 배울 학자여가지고 범위 자체가 되게 넓거든요. 그래가지고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법과 행정법은 난이도 자체가 갑자기 높아지거나 이렇게 하진 않을 거고요. 살짝 높아질 수도 있겠고 낮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인 전반적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행정학은 기본적으로 난이도가 확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왜? 다 학이니까 내가 안 배운 것도 나올 수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되게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고 올해 약간 이런 경향이 있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학 자체가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 행정학 내용이 완전 어려워서라기보다 내가 안 배운 내용이 튀어나오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는 뜻이겠죠.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학은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법은 변동성이 크지 않으니까 최대한 점수를 가져가자. 이걸 말씀드리고 싶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법과 행정법은 2차 과목에서 연결되는 과목이기도 하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 1차 과목을 열심히 하게 되면은 점수를 확 올릴 수 있는 과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시켜서 공부하시면은 2차 과목에서 분명히 도움이 될 거다를 말씀드리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행정법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살짝 해보려고 하는 건데 행정법은 특징이 딱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 첫 번째로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럼 왜 어렵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보통 행정법을 배우시는 분들이 누가냐? 공무원을 죄송합니다. 법대에서 공무원을 죄송합니다. 법대 다니는 사람들이 행정법을 배우죠. 근데 행정법은 몇 학년 때 배우냐면은 1, 2학년 때 배우는 게 아니고요. 빠르면 2학년 2학기, 늦으면 3학년 1학기 때 배웁니다. 이 말은 법 기초 과목이 아니라는 뜻인 겁니다. 즉 1년 2년 정도 법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응용 과목으로서 배우는 게 행정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제가 행정법 배웠을 때는 이미 내가 예전에 배웠었던 걸 기초로 공부하다 보니까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대부분의 분들은 이거를 처음부터 접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수학으로 따지게 되면은 나가 할 줄 아는 거는 구구단 정도밖에 안 되는데 갑자기 인수분해, 2차 방정식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처음에 용어 자체가 나를 굉장히 괴롭히게 될 겁니다. 법률 유보, 법률 우의 듣기만 해도 뭔 소리인지 모르는 용어가 첫날부터 막 등장을 합니다. 두 번째는 상황 자체가 굉장히 좀 생소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로 법학과 관련된 상황을 어디서 접하냐? 매체, 인터넷이나 영화 이런 매체 접하거든요. 근데 주로 인터넷에서 접하거나 TV에서 나오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보거나 영화에서 보는 법학 상황은 주로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것들이 나와요. 폭력이라고 한다던가 방화라고 한다던가 살인이라고 한다던가 이런 거 나오거든요. 행정법은 그런 거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운전면허 발급해 주는 거, 면허 취소시키는 거 이런 거니까 상황 자체가 뭐야? 이게 뭐지? 이런 느낌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미도 없지, 용어 자체는 어렵지 하다 보니까 수험생들이 이거 도대체 어떻게 공부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솔직한 판단이에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은 양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방대한 양이 있어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극복해야 되냐? 막 고민 상담하시고 막 난리가 나십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 행정법은 우리 민법, 헌법, 형법 이런 법들은요. 민법 제1조, 2조, 3조, 헌법 제1조, 2조, 3조. 그다음에 헌법 제1조, 2조. 이런 식으로 뭔가 법이 1조, 2조, 3조, 4조 체계화되어 있거든요.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모든 법을 행정법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과 관련된 것도 행정법이고요. 그다음에 질서와 관련된 것도 행정법이고요. 세금과 관련된 것도 행정법이고 군사와 관련된 것도 행정법이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그냥 행정법이에요. 행정에 관련된 법을 행정법이라고 하기 때문에 행정법 제1조, 2조, 3조 이렇게 체계화된 법전이 있다라기보다는 행정에 관련된 법을 그냥 행정법 하니까 법전 자체가 읽기가 되게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어는 어렵지, 상황 자체는 황당하지, 양 자체가 많지, 법조문 자체도 특정된 게 없지 하다 보니까 공부하는 게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냐면은 이거 누가 삭제를 하신 것 같긴 한데 첫 번째 어떻게 하냐면은 행정법은 용어부터 정확하게 정리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1회 독대 다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1회 독대는 나 이해 위주로 한번 정리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영어를 문장을 모르더라도 단어 하나하나를 알기 시작하면은 문장이 대충 흐름이 보이거든요. 마찬가지로 행정법도 용어부터 정확하게 정리해가지고 나아가는 게 필요하고 그 용어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기출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 수 있거든요. 다 연결시켜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용어를 정리하고 기출문제를 푸는 습관 가진 게 굉장히 중요해서 이론을 터득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용어가 보이면은 이제 관련된 이론들이 점차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이게 그런 식으로 단어가 연결되니까 이런 식의 문맥상 내용이 맞는 거구나라고 보이기 시작을 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판례가 보이기 시작을 해요. 판례는 판사들이 내린 판결문을 판례라고 합니다. 근데 판사가 감정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이론이 적용된다는 걸 보여주는 사람들이지, 판사가 너는 얼굴이 재수 없으니까 사형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고 너는 얼굴 호감이니까 집에 가 이런 식으로 이론을 접목시켜가지고 사실관계에 대입시켜주는 게 판사의 역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용어가 이해되고 이론이 이해가 되면 판례가 판사도 인간이니까 그런 답변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타당하게 끄덕여집니다. 그럼 판례도 결국은 암기의 대상이지만 그냥 생 암기가 아니라 이해를 기반해서 암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게 조금 신이 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판사라도 그렇게 판결 내릴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느껴지는 순간 여러분들의 행정법이 점차 재밌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피드백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피드백은 첫 번째는 복습이에요. 복습하시는 겁니다. 복습은 제가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직접 하셔야만 해요. 그리고 복습할 때도 제가 복습해야 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테마를 다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복습해가지고 최대한 짧고 임팩트하게 복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요. 두 번째는 문제풀이인데 이 문제풀이는 기출문제를 푸는 거예요. 기출문제를 푸는데 기출문제 별로 다 난이도가 천차만별이거든요. 천차만별인 것을 내가 그냥 알아서 분류하게 돼서 푸는 건 불가능하다 보니까 강사가 분류를 해줍니다. 이거 먼저 푸십시다. 이거 먼저 푸십시다. 순서를 정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런 거 위주로 학습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실력은 올라가겠고, 시험 막바지에 우리가 단원별 기출문제라고 해가지고요. 기출문제를 전반적으로 다 살펴보면서 12년차 행정사 문제를 다 풀어볼 거고, 거기다가 예상문제라고 해가지고 그동안 나왔었던 문제도 공부하겠지만 앞으로 나올 만한 것들, 공무원 시험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지만 행정사에서는 아직 안 다뤄진 주제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기서 같이 풀어버리게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행정법을 충분히 잘 맞아서 이해를 한 상태에서 2차 과목으로 보내드리는 역할을 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행정법 고득점 막점하게 드리고 그다음에 2차 과목으로 연결시켜가지고 이해된 내용으로 잘 쓸 수 있게끔 기반 다져주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1차 과목만 합격하게 해드리겠다가 아니라 1차를 이해해서 2차까지 연결시켜 드리겠다가 제 미션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까라는 말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행정사는 어떻게 출제를 하냐면은 첫 번째 내용 자체의 이론이 특이한 이론을 출제하지 않습니다. 자격증 시험이다 보니까 공무원에서 배우는 지엽적인 이론이 출제되기보다는 주요한 행정법 이론 위주로 출제를 하고 있고요. 판례도요, 엄청 지엽적인 판례를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대표적인 판례, 이 이론을 대표하는 판례 몇 가지 정도로 출제를 하고 있고, 지문 길이도 굉장히 짧습니다. 보통 공무원은 한 선지당 3줄, 4줄 정도의 선지를 지문 갖고 있는데 행정사는 한두 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심플한 거 위주로 묻겠다는 뜻을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시간도 많이 걸리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행정법은 반드시 고득점으로 가져가야 될 과목이구나라고 한다는 것을 느끼시면 된다는 말씀
이겠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한테 이제는 합격 수기를 써주신 분이 계신데요. 이건 제 카페에 있는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있는데 너무 감사한데 이 분이 나이가 67살이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2차 과목 여기 듣고 계세요. 제가 듣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주말마다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이 저한테 되게 너무 감동을 받을 정도로 글을 열심히 합격 수를 써줬어요. 나중에 카페에 가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 행정사 1차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이 말씀을 꼭 하고 싶습니다. 어려운 판례 공부하지 마시고 이론에 충실하시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아까 대표적인 이론과 대표적인 판례 나온다고 했는데 실제 학원에서 내는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공포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마치 내가 공부를 안 한 것처럼 느껴지게끔 이 학원에 등록하게 만들게끔 라고 해서 지엽적인 내용으로 문제를 구성합니다. 그런 거 위주로 공부하시기보다 주요한 위주로 공부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도 그렇게 강의를 할 거예요. 저희가 그런 판례를 몰라서 안 하겠습니까? 공무원하고서 수도 없이 하는 건데. 그렇지만 행정사에서는 그런 건 배제하고 주요하게 나올 만한 거 위주로 수업을 할 겁니다. 플러스 집에 와서 다시 풀어보니 이번 시험에서 제가 냈었던 이론서와 문제집에서 벗어나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부족하다 싶은 분들이 계시면 뭐 따로 공부할 수 있긴 하겠지만 거의 이 책에서 벗어난 거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제가 글을 너무 잘 써주셔가지고 제가 댓글을 달아드렸어요. 너무 그동안 열심히 하셨고 2차 시험에서 꼭 합격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그분이 대댓글을 써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단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린다면은 강의 중에 수험생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만 믿고 저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행정법 무조건 고득점 할 수 있다고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저한테 강의 들은 67세 노인도 고득점에서 합격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제가 수험생들한테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다.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이런 거 약간 교주같이 느껴져가지고 못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열심히 합시다라고는 얘기하겠지만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은 고득점 이런 얘기 약간 장사꾼 같고 교주 같아가지고 못하겠거든요. 그렇지만 이분께서 저한테 간절하게 제발 이제 좀 믿으면은 시험 잘 볼 수 있으니까 그거는 전달해달라라고 얘기를 하신 거라서 제가 약간 좀 닭살스럽지만 믿고 공부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도 어르신께서 합격하신 것처럼 반드시 합격하실 수가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다는 뜻이고 자세한 커리큘럼 같은 것들은 제가 9월 18일 날 인문특강 하거든요. 그때 커리큘럼이랑 해가지고 그리고 지금 커리큘럼에서 뭐 한 가지 있긴 하지만 최소한 꽈락은 안 맞게 해주겠다라고 합니다. 내가 행정법을 몰라. 그래도 마지막 에어팩인 것처럼 사고 나도 다치진 않게 해주기 위해서 에어팩까지 제가 다 만들어갖고 대비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저 믿고 해주시게 되면은 반드시 잘 볼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세한 이야기는 9월 18일 날 인문특강 때 하면서 커리큘럼도 설명하고 행정법에 대한 이론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해온 것은 여기까지고요. 역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할 거 있으신가요? 없으십니까? 아니면 별 관심이 없으십니까? 어쨌든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가지고 내년 행정사 시험에서는 고득점 하셔가지고 여러분께서 꼭 좋은 결과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집에 잘 돌아가시고 나중에 시험 수업 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